이번에 같이 해볼 것은 로토 브러쉬, 로드 브러쉬라고 하죠. 애프터 이펙트에 있는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인 로드 브러쉬에 관해서 같이 해봅니다. 이 로드 브러쉬가 뭐냐면 찍어놓은 영상의 일부분을 마치 마스크 따내듯이 이 알파 채널을 만들어서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미 찍어놓은 영상에 원하는 포그라운드를 떼어내서 그 뒤에 자막을 넣거나 혹은 포그라운드를 여러 개 카피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입니다. 크로마키를 빼듯이 찍어놓은 영상의 포그라운드를 분리하는 그러한 기능인데요. 이것 역시 아도비의 센세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준비한 클립이 하나 있는데요. 이 로드 브러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클립의 그 프레임 레이트하고 이 컴포지션의 프레임 레이트이 똑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준비한 이 클립을요. 여기다가 이렇게 딱 넣어주면 이 클립으로부터 컴포지션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 준비한 영상은요. 배꼽을 내놓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춤을 추는 한 처자의 댄싱 모습입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요. 이 춤추는 소녀를 포그라운드로 생각하고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로부터 분리해내는 이러한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로드 브러쉬 2를 사용해서요. 자, 이렇게 컴포지션 하나 만든 상태에서 처음 프레임으로 갖다 놓고 이것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여기에 그 레이어 모니터, 레이어 윈도우가 하나 생기게 되죠. 이것은 이 컴포지션이 아니고 여기 있는 그 레이어에 관한 윈도우입니다. 지금 뭐 이것들은 다 필요 없으니까 다 끄겠습니다. 이것만 갖다 놓고 이 상태에서 우리 로드 브러쉬를 한번 적용해 봅니다. 로드 브러쉬는 어디 있냐면요. 요 위에 보시면 여기 사람 모양 옆에 브러쉬가 있죠. 이것이 바로 로드 브러쉬 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그 숏컷은 Alt 플러스 W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이 포그라운드를 어떻게 분리하냐 하면 우선 로드 브러쉬를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분리하고자 하는 포그라운드 부분, 즉 이 소녀의 파트를 대충 이렇게 X자면 X자 이렇게 해서 그어주면 이러한 그 분홍빛 보라색 라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왼쪽에 보시면 로드 브러쉬 이펙트에 관한 이펙트 컨트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이렇게 분리하고자 하는 포그라운드를 선택했는데요. 선택이 잘 안 됐죠.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을 빼야 되니까요. 자, 지금 보시는 저 그린 컬러의 그 플러스 아이콘은요. 분리하고자 하는 부분을 더해주는 그러한 아이콘이죠. 예를 들면 이 부분은 포그라운드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렇게 해주면 더해집니다. 또 이렇게 또 그어주면 이 부분을 제가 알아서 라인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파트는 빠져야 되겠죠. 이럴 때 어떻게 하냐 하면 Alt를 하면 빨간색의 마이너스 아이콘이 생기죠. 이런 상태에서 이 파트를 이렇게 그어주면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분리하고자 하는 포그라운드의 일부분을 대충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로드 브러쉬입니다. 브러쉬로 사실은 프레임 바이 프레임 이것을 그려줘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로드 브러쉬를 사용할 때는 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로 할 수 없는 기능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worth it,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첫 프레임에 대충 이렇게 그어놨는데요. 우선 대충 하면 안 되겠죠. 특히 이 첫 번째 프레임은 인공지능이 이 다음 프레임과 다음 프레임들을 예측할 수 있는 레퍼런스 프레임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프레임은 정성을 들여서 이 로드 브러쉬로 잘 따야 되는 것이죠. 자, 우선 마우스의 휠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 모니터의 크기가 커지겠죠. 그 다음에 숏컷 H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핸드 툴이 되겠죠. 그래서 자세하게 따고 싶은 부분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우스 휠로 이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우리 로드 브러쉬는 뭐냐 하면 Alt W 갖다 놓고 Alt W를 누르면 이러한 그 로드 브러쉬 툴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플러스를 이렇게 해주면 또 이 파트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여기는 빠져야 되겠는데 Alt를 누르면 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마우스의 위를 눌러서
크게 보고 또 H를 눌러서 핸드 툴로 원하는 파트에 갖다 놓고 Alt W를 눌러서 포그라운드에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더해주고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H를 눌러서 또 위로 올라가고 운동화의 밑바닥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을 더해주고 또 요만큼은 빼줘야 되는데 지금 보다시피 브러쉬가 너무 커서 조절이 힘들 때는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이것을 드래그 해주면 이렇게 브러쉬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 작게 만든 다음에 이 부분은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Alt를 누르고 이 부분은 빼주고 또 이 부분은 더해주고 이렇게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분리해야 할 포그라운드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또 똑같이 윈도우의 크기를 정해주고 H를 눌러서 원하는 부분에 갖다 놓고 또 크게 하고 그 다음에 Alt W를 눌러서 로더 브러쉬로 간 상태에서 원하는 부분을 더해주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프레임에 분리하고자 하는 포그라운드의 부분을 선택해 주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요. 이것은 지금 분리한 그 알파 채널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라인, 그 알파의 바운다리. 이것을 나타내 주는 선이고요. 이것은 이 알파 채널의 그 오버레이입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자, 그다음에 컨트롤 이펙트를 한번 보죠. 여기 보시면 버전은 2.0이 있고요. 퀄리티를 스탠다드와 베스트가 있는데 베스트로 가보죠. 물론 스탠다드와 베스트의 차이점은 베스트가 더 나은 결과겠지만 당연히 시간이 더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우리 알파 채널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여기 그 브러쉬 매트에 관한 그 옵션들이 있습니다. 페더가 되는 것이 보이죠. 그다음에 이것을 또 컨트라스트를 줄 수가 있고요. 또 쉬프트 엣지는 엣지의 사이즈를 좀 더 크게 해주는 것이죠. 리듀스 채터는요, 좀 자잘한 그런 노이즈 같은 게 있을 때에 이것을 줄여주는 그러한 역할인 거죠. 원위치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베스트로 가고요. 여기 모션 블러는 클릭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디폴트로 가게 되고요. 자, 이렇게 우리 이제 알파 채널을 하나 만들었고요. 첫 번째 프레임에. 그 다음에 우리 머리 쪽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 머리가 어떻습니까? 그냥 종이를 자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고쳐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로드 브러쉬 툴이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면 Refine 엣지 툴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클릭을 해주면 엣지들을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머리카락 같은 곳 이런 곳에 이 엣지를 적용을 해 줍니다. 조금 브러쉬가 큰 것 같네요. 그 브러쉬가 클 때는 컨트롤 하고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엣지를 그려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놓으면요. 여기 또 컨트롤 패널에 엣지에 관한 그런 옵션들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엣지 매트를 부드럽게 만든다든가 또 페더를 준다든가 이 엣지의 사이즈를 또 크게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모두 디폴트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하고 알파 오버레이를 한번 보죠. 자, 이렇게 해서 따내고자 하는 포그라운드의 첫 번째 프레임에 알파 채널을 잘 그려냈습니다. 여기서 플레이를 눌러주면 이 애프터 이펙트가 알아서 이 모든 프레임에 그 알파 채널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이게 만약 가만히 있는 무슨 앵커를 찍은 거라든가 뭐 이런 것 정도면 괜찮겠는데 이렇게 춤추는 것 같은 움직임이 심한 것은 절대로 얘가 그것을 자동으로 따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이것을 수정을 해가면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만들어 갈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따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잘 사용하시면 그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 프레임 한 프레임 한번 만들어 가도록 하죠. 우선 페이지 다운 키를 누르면 한 프레임 앞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한 프레임씩 이렇게 가면서요. 빠진 것이 없는지 혹은 더 해줘야 될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뭐가 보입니까? 저 머리 뒤에 있는 것들을 수정해야 되겠죠?
우선 여기부터 한번 머리를 수정해 나가 봅니다. H를 눌러서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갖다 놓고 Alt W 해서, 이것은 지금 로더 브러쉬의 Refine Edge 툴입니다. 이 상태에서요, 브러쉬 툴을 조금 크게 해보죠. 브러쉬 툴의 사이즈는 말씀드렸듯이 컨트롤에 마우스를 드래그 하시면 사이즈를 줄이고 늘릴 수가 있습니다. 요 엣지, 머리카락 엣지를 이렇게 셀렉트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도 이렇게 셀렉트를 한번 해주죠.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이것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알파 채널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쪽 파트에 머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Refine Edge 툴에 Alt를 눌러서 요만큼은 빠져주는 것. 또 너무 빠진 것 같다 싶으면 또 플러스로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알파 채널의 그 적정한 파트를 그려주는 것이죠. 자, 다음 프레임 한번 봅니다. 다음 프레임도 잘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손을 봐줘야 되겠네요. 이쪽에 이렇게 하면 네, 이 정도면 괜찮아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제가 좀 빨리 이것을 돌려보겠습니다. 시간상 다 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프로젝트 할 때는 시간을 충분히 들이셔서 하나하나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정성스럽게 따주시길 바라죠.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요, 우리 프리즈를 한번 해보죠. 이 프리즈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놓은 로토 브러쉬의 알파 채널들을 스토어, 캐시드, 즉 세이브를 해놓게 되는 것이죠. 한번 눌러보면 자, 프리즈가 끝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만들어 놓은 알파 채널을 이 컴퓨터가 지금 세이브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알파 채널이 세이브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시죠? 그럴 때는 프리즈를 풀어준 다음에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프리즈를 풀면 다시금 처음부터 렌더링을 하기 때문에 맨 처음 시작할 때의 알파 채널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시간을 세이브하는 그런 방법이죠. 자,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렌더링이 다시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기를 이 부분을 이렇게 마이너스로 해서 빼주면 또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수정하는 부분을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프리즈를 누르면 수정한 부분을 캐시드, 즉 컴퓨터 내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자, 컴포지션으로 갑니다. 컴포지션으로 가면 포그라운드만 보이고, 자, 뒤는 잘려서 없는 거죠. 자, 그럼 이것으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자막 넣기입니다. 자막 넣기. 자, 그래서 이 로토 브러쉬가 적용된 레이어를 듀플리케이트 합니다. 컨트롤 D 해서 듀플리케이트를 하고요. 밑에 있는 레이어를 셀렉트 하셔서 이펙트를 열고요. 이 이펙트를 없앱니다. 이 로더 브러쉬를 없애주면요, 지금 똑같은 레이어지만 위에는 백그라운드가 제거된 그러한 그 레이어가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우리 텍스트 한번 써봅니다. 텍스트를 쓰고요, 센터로 갖다 놓습니다. 이 텍스트 레이어를 하나 밑으로 내리면, 자, 그러면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 사이에 글씨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이펙트가 있을까요? 자, 요 위에 것을요, 컨트롤 D 해서 또 하나 그 카피를 하고요. 밑에 레이어에다가 이펙트에서 틴트를 한번 해볼까요? 틴트. 둘 다 빨간색을 해놓고 여기다 우리 블러를 한번 줘봅니다.
패스트 박스 블러를 한번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고요. 블러 라디우스, 그 다음에 포그라운드만 있는 레이어를 클릭해주면, 그러면 이렇게 광고에 쓰일 법한 이런 느낌의 엣지도 만들 수가 있고, 또 하나 더 해볼까요? 또 듀플리케이트 또 하고요. 포지션을 옆으로 빼면 이렇게 또 하나 더 듀플리케이트 해서요. 또 포지션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그 리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는 또 이런 효과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전체 백그라운드를 바꾸고 싶을 때는요, 더욱더 이 알파 채널에 엣지에 신경을 쓰셔서 더 정성을 많이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포그라운드만 분리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이펙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 찍은 크로마키만큼 선명하게 빠지지는 않지만, 클라이언트가 글씨를 저 뒤에 넣어달라든가 이렇게 찍은 것을 가지고 또 복사를 해달라고 하면 이런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또 잘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